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애경케미칼 이슈들과 함께 주가의 흐름들을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요 애경케미칼 관련된 영상들 꾸준히 업로드해 드리고 있으니까는요,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우측에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무료 공부방입니다. 실시간 뉴스나 이슈들, 이런 시황들도 공유를 해드리고, 또 좋은 자리에 오는 종목들이 있으면 그 종목들은 또 따로 뽑아서 관심 종목으로 공부방에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10월 14일에 올려드렸던 이라는 종목이 있겠고, 이날이거든요. 이날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3단계 신호가 발생되는 이날 75,300원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나서 하루 정도 쉬었다가 이후에 10만 900원까지 상승하면서 벌써 이제 30% 이상의 상승 파동들이 연출이 되고 있죠. 자, 저희가 이제 공부방에 올려드리는 종목들은 아무 종목이나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개발한 검색식, 이렇게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이 종목들만 뽑아서 공부방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10월 21일에 올려드렸던 우진엔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역시나 24,300원에 3단계 매수 신호 발생했을 때 원전주로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는데 10월 21일이 이날입니다. 이날 24,300원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나서 상승, 조정, 상승, 상승 이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역시나 이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3단계 신호가 발생되는 날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나서 많이는 못 갔습니다. 약 한 10% 정도, 약 10% 정도의 상승 파동이 또 연출이 됐던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저희가 이렇게 공부방에 단기 종목이나 이런 것들,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 신호 뜨는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단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면 검색식 포착 종목들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에 링크가 하나가 있는데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설문조사 창이 하나가 나오고요. 아래로 내려보시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가 있는데 체크해 주신 다음에 여기 파란색 글씨로 공부방 입장하기라는 글귀 보이시죠? 이거 클릭하시면 저희 공부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애경케미칼이 이제 3%대 상승 흐름들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거래량은 이제 540만 주 정도 발생이 됐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좀 감소하는 이제 모습이었고요. 아무래도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이렇게 가야 고가도 갱신이 될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오늘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오늘 장중한 때 이제 9% 넘게 상승하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13,000원대 부근에 형성되어 있는 이 매물을 돌파 시도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오늘도 윗꼬리를 달고 마감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구간에 매물들이 여전히 강하게 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은데, 수일 내에 다시 한 번 더 전고점 돌파 시도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 흐름들을 보게 되면 수소 연료 전지나 이런 것들, 그리고 ESS 관련주들, 유리기판,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들을 보였던 하루인데, 최근 시장의 모토는 확실히 순환인 것 같습니다. 한 업종만 주구장창 계속 간다라기보다는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로봇, 원전, 조선, 2차 전지 등등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순환매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들이 급등을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조선주들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나 원전주들 오늘 또 강세 흐름들을 좀 보였었고, 그래서 업종 간에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 상승을 좀 주도하거나 흐름을 주도하는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매일 바뀌면서 순환매가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애경케미칼도 2차 전지의 흐름 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계속해서 순환을 하기 때문에요. 또 2차 전지 쪽으로 순환이 들어오면서 주가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수급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일부 좀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었던 것에 비해서 연기금들은 오늘 이제 15,000주가량의 순매수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0월 초부터 시작해서 연기금들은 꾸준히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 매수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중점적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최근에 이제 일봉상 흐름들을 보면 그동안에 이제 조정을 받고 그동안에 이제 가격 조정이었죠. 그리고 기간 조정 흐름 속에서 바닥을 좀 찍고 10월 달부터는 점진적으로 우상향 기조를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5일선도 살아있고 21선도 살아있고 단기 우상향 기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고점 돌파 시도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일어날 수 있다,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분봉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지난 10월 24일에 움직였던 흐름, 그리고 10월 28일 오늘 움직였던 흐름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10월 24일 오전에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세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좀 끌어올렸었는데 12,800원부터는 주가가 이제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 시에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은 철저히 줄어들어 있는 모습이고, 어제 하루 조정받고 오늘 오전까지도 비실비실 하다가 11시 무렵에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고점대까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역시나 오늘도 올라올 때 보면 올라올 때 거래량이 크게 좀 터지면서 매수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던 모습이었고, 이후에는 이제 주가가 빠지고 기간 조정을 보이는데 역시나 거래량은 많이 축소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난 이제 10월 24일도 그렇고 10월 28일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에 거래량의 형태나 움직임이 좀 비슷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는 건 역시나 이 전고점에 있는 매물들을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소화를 하고 또 쉬었다가 오늘 다시 한번 더 소화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여전히 이 구간에서 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지난주 금요일 오늘 이틀에 걸쳐서 계속해서 소화하고 있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더 수일 내에 전고점 돌파 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전고점을 좀 돌파해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52주 신고가 흐름들 속에서 새로운 어떤 추세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지금은 보시다시피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안에 갇혀 있고 이 흐름에서 결국에는 벗어나야 여기에서 응축됐던 힘이 위로 분출이 되면서 폭발적인 어떤 시세나 이런 것들이 더 이어질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이 박스권 안에 좀 갇혀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13,0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결국에 또 다시 내려앉는 그런 이제 모습이거든요. 다만 이 13,000원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는 11월 달에 이제 애경케미칼이 하드카본 음극재 양산을 하고 12월에는 CATL이 나트륨 배터리를 양산하기 때문에 이런 일정들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이 일정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주가를 좀 끌어올려 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10% 정도까지 상승 흐름들이 나왔는데 특별하게 애경케미칼 관련된 어떤 이슈나 특징주 기사나 이런 것들이 더해진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상승이 나온 부분에 어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오늘 삼성 SDI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이 영향이 오늘 이제 애경케미칼 주가에 일부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삼성 SDI가 이번에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대규모 적자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5,913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엄청난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 삼성 SDI가 9% 넘게 올라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9% 올라서 마감이 됐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번 3분기에는 적자였는데 4분기부터는 적자 폭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에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세를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재생에너지나 데이터 센터 확대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ESS의 어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발언이 좀 있었고, 그래서 ESS 시장에서의 이익 확대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4분기에 어떤 실적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들, 그런 내용들이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오늘 뭐 삼성 SDI 급등도 있었지만은 그 발언들이 오늘 ESS 관련주들도 강하게 좀 상승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 영향을 애경케미칼이 또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직접적으로 애경케미칼이 ESS하고 관련은 없죠. 다만 지금 ESS가 NCM 배터리나 PV 배터리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ESS 시장에서 나트륨 배터리가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 속에서 오늘 좀 애경케미칼이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상승에 특징주 기사나 이런 것들이 좀 더해지고 이슈나 이런 것들까지 더해지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 종목이 ESS 관련주구나라는 어떤 인식을 할 수 있었다면 주가의 어떤 파동이나 상승폭이 더 크게 나왔을 수 있겠죠. 오늘 뭐 특징주 기사도 없었고 뭐 이슈 기사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승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이슈나 특징주 기사가 더해지면서 확실히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이 종목이 ESS 관련주구나라는 각인을 좀 시켜줄 수 있었다면 이 부분이 좀 돌파가 됐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습니다. 다만 뭐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슈 기사나 특징주 기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애경케미칼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된 어떤 이제 수혜주로서 볼 수 있는 그런 기사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가 그리고 또 10월 말이에요. 월봉이 이제 마감되는 한 주거든요.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종가가 어떻게 끝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월봉의 이제 종가가 결정되는 날인데, 기왕이면은 이번 주에 뭐 전고점을 좀 뚫어내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해 준다면 훨씬 더 그 11월, 12월 흐름에서는 더 좋은 그런 이제 모습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주봉도 뭐 이번 주 금요일 날 만들어지고, 월봉도 이번 주 금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다시 한 번 더 이 13,000원대의 돌파 가능성, 돌파 여부들 계속해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돌파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더라도 요 13,000원까지 딱 올라가서 버텨주기만 해도,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양봉으로 좀 버텨주기만 해도 이 구간에 이제 매물소가 끝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자꾸 윗꼬리가 달린다는 거는 여전히 이 구간에서 매도, 이 구간을 이제 저항으로 인식하고 밑에서 샀던 사람들이 차익 실현하는 물량도 있겠지만 물려 있는 사람들이 또 터져 나오는 물량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좀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돌파까지 만약에 좀 힘들다고 하면 요 정도까지만 해서 이렇게 양봉으로 딱 버텨주기만 해도 이 구간의 매물소가 이제 끝났구나, 이후에 넘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데, 아쉽게도 그런 흐름들이 오늘 만들어지지는 못했어요.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정도 아직 거래일이 남았는데, 이번 주 후반에 그런 이제 모습들 돌파가 나오는지, 아니면 적어도 13,000원대 부근에서 종가가 형성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지를 잘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들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급등으로 가는 종목들은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갈 때는 강하게 좀 터지면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 터졌던 거래량에 비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조금 넘어서기는 좀 어렵고, 오히려 거래량이 좀 더 늘면서 갔다면은 충분히 13,000원대 이상으로도 한번 넘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었는데, 조금 거래량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거래량을 늘리면서 확대하면서 전고점의 돌파 시도나 이런 것들 이번 주에 좀 만들어지는지 잘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떤 일정 속에서 계속해서 이 고점 돌파 시도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 문제 아니겠느냐. 시간 돌파하는 거는 뭐 여기서 이렇게 좀 쉬었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면 곧바로 지금 흐름 살아 있으니까 곧바로 뚫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거 이렇게 가던 좀 쉬었다가 이렇게 가던 결국에는 이제 돌파나 이런 것들은 좀 시간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한번 저고점 돌파나 이런 것들 나오는지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애경케미칼 주가의 흐름들 같이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시황도 올려드리고 실시간 뉴스 기사부터 시작해서 검색식 포착 종목들 올려드리고 있는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면 요 더보기에 이렇게 링크가 하나가 있죠.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설문조사 창이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아래로 내려보시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가 있는데, 간단하게 체크 해주신 다음에 여기 공부방 입장하기라고 파란색 글씨 클릭하시면 저희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 뽑아서 하루에 한두 종목 정도, 뭐 매일 올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두 종목 정도는 올려드릴 수가 있는데, 단기 종목이나 이런 것들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면 요 검색식 포착 종목들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